페이시. 로그 함수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 증가함수이다. 어때요? 알 수 없죠? 미시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 9,2를 지나면 증가함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는 방식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로그 함수는 무조건, 네, 로그 앞에 부가 많이 쓰이지 않는 한은 1,0을 지났는데, 9,2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점이 지난다는 얘기고,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커졌네요. 그러니까 아마 증가함수 나오겠습니다. 저 이유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0,1과 1,0하고 비교하셔도 됩니다. 1,0에서 9,1로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맞는 말이고요. 디귿은 a분의 1하고 x축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라고 나와있죠? 자, 로그 a분의 1x는 마이너스 로그 ax 같고 y에 부합겠습니까? x축 대칭이네요. 네, 디귿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확인 유제의 기억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함수 방정식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함수 방정식을 좀 더 넣어줄까? 이게 뭐였죠? 네, 지수함 썼어요. 로그 함수는 여기다 뭐 쓰면 되죠? 여기 어떻게 쓰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인 것을 눈치채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확장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짜리 가지고 세 개짜리 만들어낼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xy 곱하기 z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fxy 더하기 fz를 줍니다. 정의에 의해서. fx 더하기 y가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 좀 거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알아보겠습니까? x, y, z에서 알파벳 10개 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저렇게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것도 이해됩니까? 네. 이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F0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가 곱하기 되니까.
그럼 역수란 뜻이죠?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이건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게 f x 곱하기 x분의 1 여기 1을 한 다음에 이게 fx 더하기 f x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냥 책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슬렁슬렁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좀 더듬거릴 것 같은 것은 멈춰서 그냥 한동안 막 설명을 하고 가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냥 계산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처리하기 쉽고 그런 것들 막 공부하다 보면은 초반에 원론적인 질문을 처리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런 것들 좀 더 건들고 있는 거예요. 함수 방정식 잘 다루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익히 문제 2번. 익히 문제 2번은 또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네요. 역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서 겹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휘어진 정도, 곡률이 같아야 되니까. 자, y는 로그 2x와 비교한 건데 기억. y는 로그 2의 2-x. 마이너스는 대칭이동, 여기 플러스 2는 평행이동. 그러니까 기억은 괜찮습니다. 이은 y는 로그 2분의 1의 4x. 이런 것은 밑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부호가 달라진 거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맞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4x가 되는 거고 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더하기로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같이 된 거죠. 전 이유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은 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이 앞으로 나왔다가 밑으로 들어가면 밑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는 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 안 되고요. 그걸 전 여러분들이 그 지수로그 계산이 좀 됐죠 우리. 초반에 하고 뭐 수열하고 상관없이 했으니까 다시금 열심히 연습하세요. 로그 2의 3은 로그 4의 9와 같습니다. 둘 다 제곱해도 되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용했다면 둘 다 세제곱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게 바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쳐갈 필요 없다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얼은 지수함수가 갑자기 로그함수 하다가 근데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밑은 2니까 괜찮습니다. 2나 2분의 1이랑 똑같은 거죠. 자, 3번 봅시다.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a 플러스 b. 자, 그리고 그래프도 그려놨네요. 그게 0,1순하고 정근선이 마이너스 3이라고. 로그 함수 정근선이가 안네. 로그 함수는 이게 정근선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당연히 정근선 있겠죠. 네. 저 정근선은 당연히 x축 방향 평행이동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때 A를 구하라고. 알겠습니다. 도대체 뭘까? 자, 일단 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덕분에 X축발량 평이동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으니까 A는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B는 그냥 값사 대입하면 되죠. 0,2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은 1인데 2가 나오니까 B가 1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풀면 되죠. 절편은 그냥 값 대입해서 봅시다. 우리 지금 로그 함수 그래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4번. 아까 초반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세수의 대수를 비교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수 쪽에 응용자 나왔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들을 쓰냐면 20제곱근 2, 뭐 30제곱근 3, 60제곱근 6 크고 작은 걸 비교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로 했었습니다. 뭐 밑이 다 달라서 지수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었죠. 근데 지금 이 질문은 밑이 다 똑같습니다. 네. 밑이 똑같을 때는 밑이 다 3으로 똑같아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수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게 3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얘는 3의 몇 제곱이에요?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의 2분의 2제곱입니다. 그럼 누가 제일 클까요? 네, 이게 제일 큽니다. 누가 제일 작을까요? 네, 이게 제일 작겠네요. 이게 뻔하게 풀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지수함수의 증가함수를 사용했습니다. y는 3의 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 x값이 이렇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습니다. 이걸 쓴 거여서 네. 대소관계, 부등식 그거하고 증가감소함수 그래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숫자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밑이 다 5로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이 5로 똑같으면은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네, 그냥 편하게 풀리겠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 밑을 5로 통일시키고자 이건 로그 5의 7이겠죠? 이제 이걸 5로 하고 싶어요. 그럼 2분의 1 꺼내서 막 옮기고 하지 말고 둘 다 제곱하라고. 알겠어요? 그럼 로그 5의 4가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 둘 다 루트 씌우는 게 좋겠죠? 그죠? 로그 5의 루트 20. 네, 그럼 7이 제일 크네요. 4가 제일 작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할만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205번 같은 발전 문제 풀면 정신이 아득해질 겁니다. 205번의 발전 문제 1번은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그 버전 나오면 더 정신이 아득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걸 다 풀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지수로가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차근차근 도달을 목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밑이 0점 몇일 때 크기의 변화에 대해서 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 0.17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뭔지 몰라요. 오케이? 또는
로그 0.3에 1.7 하면은 크기 전혀 짐작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이 좀 0점 몇이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로그 자체가 값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나중에 수세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냥 이 문제 5번을 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여라.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뭐지? 3의 x-1은 y-2 x-1은 로그 3의 y-2 x는 로그 3의 y-2 플러스 1 마지막에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1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역함수가 만들어진 거죠. 위에 네 줄은 똑같은 함수, 여기만 다른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게 답니다. 그리고 그걸 이게 y는 3의 x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역함수는 y는 로그 3의 x가 거꾸로 y축 방향으로 이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역함수 한 것은 x와의 간 뒤바뀐 걸 얘기하거든요. 보시면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번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1 이거 역시 이제 하나씩 넘겨가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냥 y는 3의 x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요걸 기반으로 할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문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 6번 지수 그래프하고 로그 그래프가 있는데 밑이 각각 A하고 B예요. A, B의 그 범위를 알려주고 그래프가 항상 만나는 경우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그 함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안 만납니다. 네, 지수함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로그 함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지수함수도 감소하면 네, 그거 역시 무조건 만납니다. 그냥 기억은 이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안 만나고 이어는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그렇게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7번 밑이 2인 로그하고 지수함수를 y, x하고 같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뭐 A, B, C, D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봅시다. 여기가 1 A C 그림은 이미 그려 먹었다. 아씨, 나 이 그림 그릴 자신 없어. 그냥 여기 그림 봐라.
그 함수 할 때 기억날려나 그거 모르겠네.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막 이렇게 갔던 거. 따라가는 것만도 합성됐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y축에 시작하면 역함수가 합성됐었고요. 그 유형에 대한 얘기 같아요. y는 x 그래프는 y좌표를 x좌표로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 값이 다시 x 값이 돼서 다시 그 어떤 함수를 통과하니까 합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a는 얼마 나와요? 2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c는 얼마 나오겠어요? 4 나오겠죠? 그럼 b는 얼마 나오겠어요? 16 나오겠죠? 여러분들 지금 시간 걸린 것은 아마 로그로 생각했나봐요. 이제부터 빨간색 지수함수로 생각하세요. 빨간색도 2x제곱입니다. x축이 y축인 것처럼 생각해보세요. 그럼 4 넣으면은 2의 4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다시 해봅시다. 자, a 값은 2의 x제곱에 1을 넣으시면 돼요. 알죠? 예, a가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c는 4. b는 16. d는 2의 16. 그렇게 되겠죠? 네. 다 2의 1제곱 그것의 네. 제곱 그것의 제곱 그것의 겉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A, B, C, D가. 오케이? 그래서 다 곱하시면 돼요. 곱하면 이제 지수끼리 더해지겠지. 그게 로그 값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자, 로그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자리에서 만난대요.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돼요? 로그함수 역함수가 지수함수겠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두 자리에서 만나는 거? 이런 식은 아니겠죠, 그죠? 아마 아까처럼 안 만나는 상황에서 그게 좀 어떻게 가까워져서 주제에서 만나나 봐. 네, 그럴 수 있죠. 그 좌표가 1과 2래요. 그때 A와 M을 구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케이? 네.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네, y는 x의 교점 1 가능성이 99%라고요. 아닌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얘는 근데 그 아닌 경우는 감수함수일 때만 됩니다. 무조건. 자, 근데 여기는 그 y는 x의 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x좌표가 1과 2면은 어차피 1,1과 2,1입니다. 그죠? 2,2 이거 가지고 그냥 결정하시면 되죠? 평이동을 다 했네. 자, y가 1, 그 다음에 x가 1, y가 2, x가 2 이런 거구나. 뺄까? 이거 0이구나. 이거 1이고 0이면 여기가 1이겠네. 그치? 그러면 이게 로그 A의 2가 됐다. M이 0 됐으니까 그게 1이니까 A는 2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낫겠다.
미지수나 놔두고 뭐 다 이항해서 푸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중간 어디쯤에서 그냥 가운데쯤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이제 9번. 이것도 그릴 자신이 없네. 하지만 그려야겠네. 최근에 얘기했던 거나. 그래, 차차차, 저런 차차차. 잘못 그렸다. 그래, 차차차. 네. 자, 네, y는 x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기억이 많이 쓸 일자리 직선이겠죠. 이게 gx는 지수함수, fx는 로함수. 이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거 문제네요. 좋아요? A는 2네요. 그죠? 그럼 B는 4겠지? 그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삼각수 활용해서 넓이 할 때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사각형은 넓이 구하는 공식이 마름모하고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함수 사이에 이런 식의 사각형 넓이 구할 때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딱 이 상황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다리, 등변사다리꼴. 그게 지금 이렇게 수평한 걸 보니 이 점의 대칭점, 이 점의 대칭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수평하겠죠, y축에. 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식으로 구하면 저거 되게 손이 많이 갑니다. 네, 이렇게 구하길 바랍니다. 3 곱하기 3. 아씨, 400이. 네, 뭐.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네, 보니까 그래프도 나와 있고 지수함수 1만큼 내려와서 원점 지나고 있고 로그함수 x축으로 -1만큼 가서 원점 지나고 있고 그래서 딱 보니 둘이 역함수고 기울기 마이너스 일자리 직선하고 교점인 걸 보니 당연히 그 교점은 y는 x의 대칭일 테고 그러니까 x, y 좌표가 서로 호환되어 있겠지.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네, 점 A 좌표가 나왔구나. 여기가 2,3이야. 여기가 2,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3,2겠지. 이렇게 푸는 거죠. 네, 그러면 높이, 아랫변, 윗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11번. 저 최근에 넓이 설명해서 뭐 카발리 원리, 파퍼스 골든 점이 다시 한번 얘기했나요? 네. 이 문제 11번 보시면은 네, 평행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네. 모든 지점이 이만큼 이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카발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글러먹었고 아니야 여기서 만들면 되지. 그래 좀 작게 그리면 됐었어. 여기가 1이면은 여기 1 나오려면 여기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다. 2 넣으면은 여기가 4고 여기가 4 나오려면 이게 또 4가 돼야 되는구나. 이거 물러가 상관없네. 어차피 2차야 되니까. 그래서 윗변이 2고 높이가 3인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똑같다고요.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채워넣듯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변형 문제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한 게 아니면 변형 문제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X축, Y축 이동을 다 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채워넣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